안녕하세요. 캐나다 회계세무 완전 정복 채널의 진행자 써니입니다. 지난 12부에서는 의료비 세액 공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대학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나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귀가 번쩍 뜨일 만한 주제입니다. 바로 교육비 세액 공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든든한 세금 전문가 영킴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나다 회계세무 완전 정복의 영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킴님, 캐나다 회학 학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이 학비를 세금 신고할 때 활용하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학비가 비싼 만큼 이 교육비 세액 공제는 세금 신고 시 가장 큰 공제 항목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항목은 이전과 이월 이라는 아주 독특하고 강력한 옵션이 있어서 전략적으로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이전과 2월이라 용어부터 뭔가 전략이 필요해 보이네요. 우선 이 공제가 정확히 어떤 건가요? 기본적으로 캐나다의 고등교육기관, 즉 컬리지나 대학 등에 납부한 학비에 대해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지난번 의료기와 마찬가지로 환급 불가 세액 공제라서 내가 내야 할 세금 자체를 직접 줄여주는 아주 효과적인 항목이죠. 그렇군요. 그럼 이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학비는 영수증을 모으면 되나요? 영수증만으로는 안 되고요. 학교에서 발행하는 공식 세금 양식인 T2202라는 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T220이 서식이라고요? 이건 어디서 받나요? 보통 다음 해 2월쯤에 학교에서 발행해 주는데요. 우편으로 보내주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학교 웹사이트에 학생 포탈에 들어가서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CRA 마이 어카운트에도 정보가 뜨긴 하지만 정확한 신고를 위해선 원본 파일을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 학생이 직접 챙겨야 하는군요. 그런데 예전에는 교과서비나 기숙사비도 공제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지금도 가능한가요? 그 부분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2017년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연방 세금 기준으로는 교육비와 교과서비 공제 항목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순수하게 납부한 학비만 공제 대상입니다. 기숙사비, 식비, 교통비 같은 건 안타깝게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학비만 된다는 점 꼭 기억해야겠네요. 자, 그럼 아까 말씀하신 세금 전략 이야기를 해볼까요? 부모님이 학비를 내주셨으니까 부모님이 바로 공제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교육비 세액 공제는 3단계 사용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1단계는 무조건 학생 본인이 먼저 사용해야 합니다. 학생은 소득이 없어서 낼 세금도 없는데도요? 네, 그래도 학생 본인 이름으로 신고해서 혹시라도 학생이 파트타임 알바 등으로 낼 세금이 있다면 그걸 먼저 제로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남은 크레딧이 있다면 그제야 2단계인 이전이 가능합니다. 아, 본인이 쓰고 남은 것만 가족에게 줄 수 있군요. 그럼 남은 금액은 전부 부모님께 드릴 수 있나요? 전부 다는 아니고요. 연방 기준으로 학생 1인당 최대 5,000불까지만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또는 배우자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올해 발생한 학비만 이전이 가능합니다. 아, 올해불 한도가 있군요. 그럼 5,000불을 넘게 남거나 부모님께 이전하지 않고 학생이 나중에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그럴 때 3단계 2월이 적용됩니다. 남은 크레딧은 사라지지 않고 학생 본인의 계좌에 차곡차곡 쌓여서 미래로 무기한 이월됩니다. 나중에 학생이 졸업하고 취업해서 돈을 벌기 시작할 때 그때 내야 할 세금을 줄이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이죠. 미래를 위한 저축 같은 거네요. 그럼 한번 2월에 둔 걸 나중에 부모님께 다시 드릴 순 없나요? 네, 그건 불가능합니다. 한번 2월 든 금액은 오직 학생 본인만 미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부모님께 넘길지 아니면 학생 본인의 미래를 위해 크레딧으로 저금해둘지 가족끼리 잘 상의하셔야 합니다. 정말 세부적인 전략이 필요하네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가장 중요한 건 학생 소득이 제로이라도 T2202 서식을 받았다면 무조건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고를 안 하면 이전도 2월도 안 되고 아까운 혜택이 다 공중분해돼 버리거든요. 네, 학생 여러분, 귀찮더라도 세금 신고 꼭 하셔야겠네요. 자, 오늘 13부 교육비 세액공제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직장인분들이라면 관심 많으실 주제죠.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돌려받는 평생 교육비 세액공제, 캐나다 트레이닝 크레딧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킴님, 오늘 설명 감사합니다. 네, 써니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혹시 캐나다 세금과 관련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현재 화면에서 안내되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